수준의 마지막 단원 96페이지 레벨 2 문제 풀게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고, 우리는 맨날 x를 가지고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여태까지는 구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하자는 거지.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유추해보자. 그냥 여태까지 하던 거를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줍니다. 일단 a를 구해줘야 되니까 요거 3개 다 더하면 1이에요 하시면 a 값이 16분의 9가 나온대요. 그래서 a는 16분의 9. x바의 평균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4분의 7. x바의 분산은 x바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 요거에 4분의 7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16분의 49를 뺄 거야. 계산하면 32분의 3 나옵니다. vx바라는 애는 원래 표본의 크기 n분의 vx잖아. 근데 표본의 크기가 2니까 2분의 vx. 요게 32분의 2니까 원래의 분산은 32분의 4가 되겠죠. 약분하시면 16분의 3. 2x는 4분의 7이랑 동일한 거니까 알고 계시겠죠. 2번 문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평균 분산을 따라가고 있는데 크기가 n1인 것도 이미 추출할 거고, 그 다음에 크기가 n2인 것도 이미 추출해서 크기가 다른 거지. 크기가 그 하나는 x1바 하나는 x2바라고 할 때 n1이 얼마인지 n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거 그냥 정리해보자라는 거야. 기억 같은 경우에는 x바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이랑 일치하니까 2x랑 일치할 건데, 그러면 이 x2바의 평균도 모평균이랑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2x랑 일치할 거니까 같은 거죠. 니은 보시면 v, x1, x1바. 자, v는 밖으로 꺼내지면서 x1바의 앞에 있는 n1이 n1의 제곱으로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 우측에 붙어있는, 이거는 같다고 등을 먼저 사실은 놓으면 안 돼.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라가 문제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를 그냥 정리한다고 해보자. 그럼 n1의 제곱에 vx1바는 n분의 vx지. 그러니까 그때의 n이 n1이니까 n1분의 vx일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겠네. 이거 하나 지워지겠네. 즉 위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 n1 곱하기 vx가 될 거예요. 이걸 그대로 n2로만 바꾸면 n2의 제곱 vx2바가 될 거니까 n2의 제곱 vx를 n2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n2 vx가 될 거야. 얘네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려면 n1과 n2가 뭔지를 알아야지 확인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 상태지. 그러니까 같다고 항상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정리만 해준 겁니다. 세 번째, n1은 4n2다. 시그마는 x 앞에 붙은 얘가 절대값으로 나가죠. 그대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야. 2니까 양수니까. 자, 좌측에는 시그마 2x1바는 2가 그대로 나가겠죠. 2 시그마 x1. 자, 봐줘. 자, 시그마의 표본일 때 x1 바일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가는 거죠. 2 루트 x1일 때의 크기는 n1이니까 루트 n1분의 모집단 시그마. 근데 처음부터 n1은 4n2라고 되어 있죠. 그 n1 자리에 4n2를 집어넣으시면 2 4n2분의 시그마 x. 그러면 이 4가 루트 4니까 2로 나갈 거니까 지워지겠지. 그러면 루트 n2분의 시그마 x가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지금 뭐 나가고 자시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시그마 x 바라는 것은 시그마 x를 그때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랑 일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정리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그럼 결론은 뭐냐? 그냥 Vx반은 n분의 Vx인 거 알지? 시그마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 알잖아 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잘 끄집어내서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정말 같아지는지 확인하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이 적혀있는 면이 3개, 2가 적혀있는 면이 2개, 3이 적혀있는 면이 1개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3번 했대. 아, 표본의 크기가 3이야. 그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엄청 하고 싶어지는 게 뭐냐 이제. 하고 싶어져야 돼. 이걸 안 하고 싶어도 문제야. 자, 모집단은 결국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 그 모집단 1, 2, 3을 적어놓고 거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엄청 구하고 싶어야 돼. 일단 별 얘기가 없으면 이걸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 풀 수는 없어.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에 지금 맨 뒤에는 표가 있죠. 표가. 정규분포 표가 있어서 교과서에서는 여기 옆에 표를 주어지지 않아도 그 정규분포표를 보고 해결해. 이 때문에 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우리 수능이나 학교 시험을 볼 때 여기 표가 없으면 즉 Z가 Z 0.5인데 얘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0보다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니네 외우고 있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학교 시험에서는 우리가 그 표를 보고 옆에 이게 있지 않으면 그 표를 보고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옆에 표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거를 갖고 Z를 만들어. P, Z가 작아 어쩌고 보다 Z로 만들었는데 그 확률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렇게 풀어주면 안 되고 옆에 표가 있으면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없잖아. 얘는 X바가 2분의 3보다 작은 거가 정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그때 확률을 정말 구해봐라는 문제야. 자, 일단 X에 대한 표를 만들었어요. 나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고 전체 6개 중에 이건 3개, 이건 2개, 이건 1개니까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이겠죠. 그런데 X바라는 건 3개를 꺼내서 그거를 평균 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여기 모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를 꺼낼 거야 X1이라고 그러자. 두 번째 또 꺼낼 거야 X2라고 그러자. 세 번째 또 꺼낼 거야 해서 그걸 3으로 나눠. 이걸 우리가 X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X바가 작거나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 2분의 3보다. 요 X바가 지워졌네 씨. 이게 X반인데 얘가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 2분의 3보다. 그렇다면 양변에 3을 곱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작았으면 좋겠는 거야 2분의 9보다. 요 확률을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확률인 거야. 2분의 9라는 건 4.5이기 때문에 그러면 3개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4.5보다 작은 게 어떨 때일까를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나올 수 있는 건 1, 2, 3밖에 없는데 3, 3, 3 나오면 당연히 9가 되니까 4.5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1, 1, 1이 나오던가. 1이 나올 확률 아까 얼마였어?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6분의 3이었죠. 그럼 6분의 3, 6분의 3, 6분의 3 이던가 아니면 하나만 1, 1, 2 하면 딱 4가 되겠지. 그치? 그럼 6분의 3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2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죠. 근데 얘가 1, 2, 1이어도 되고 2, 1, 1이어도 되니까 세 가지가 나온다. 를 추가적으로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은 111이 되거나 또는 더해 112가 되는 거니까 요때 이 확률이든 또는 요때 이 확률이든 더해서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네요. 이해되죠? 자, 특별하게 표가 있지 않아서 표준화 시킬 수가 없다면 이때의 정확한 어떤 것이 나와야 정확하게 제가 될지 X바가 2분의 3보다 작을지를 계산을 진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다. 이것도 어쨌든 모집단이 나왔으면 표본을 정말 구하고 앉아있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렇게 진짜 이걸 일일이 다 표본 뭐 두 개를 꺼냈는데 그걸 나누기 2를 해갖고 x 바가 갖는 값을 일일이 해서 표를 그래, 그거는 없고 일단 모집단이 나왔으면 모집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먼저야. 모집단의 변수 x는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인 거죠. 여기서 2인 표본을 추출할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리고 크다가 아니잖아, 같다잖아, 그지? 크다, 작다, 요렇게는 우리가 표에서, 정규분포 표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보다 큰 확률 이렇게 하면은 정규분포에서 구할 수 있지만 딱 뭔가가 될 확률, 이거는 어차피 표준화를 시켜봤자 그거에서 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표준화가 아닌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표도 없고요. 자, 그러면 x바가 1이 되는 경우는 정말 언제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2x랑 똑같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랑 0이 될 때랑 1이 될 때 확률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은. 이걸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읍시다. x바라는 건 뭐냐 하면 두 개를 꺼냈어.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꺼내는 거야, 두 개를. 그래서 첫 번째 거 꺼낸 거 x1, 두 번째 거 꺼낸 거 x2를 나누기 2를 한 게 바로 x바인데, 그 x바가 1이 된다라는 건 얘가 0이야, 얘가 3이야, 1 안 되잖아, 그치? 나누기 2하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 돼. 영상은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1, 0, 1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거는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꺼내가지고 1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도 1이고 두 번째도 1이 돼서 나누기 2를 해야지 x바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바가 1이 될 확률은 첫 번째도 1이 나오고 두 번째도 1이 나올 확률인데 그게 4분의 1이래. 첫 번째 1이 나올 확률은 a고요. 두 번째 또 c고요. 두 번째 또 1이 나올 확률도 또 c네요. 그래서 c 제곱이 4분의 1입니다. c는 2분의 1이 확률은 다 양수죠. 자, 두 번째 평균이 4분의 1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곱한 2x는 2x 바랑 마찬가지니까 곱해 마이너스 a 플러스 0 플러스 c 아까 했죠. 2분의 1이니까 계산했더니 4분의 1인 거지. 그래서 a는 4분의 1인 거 또 나왔어. 그러면 c는 2분의 1이고 a는 4분의 1이고 세 개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올 거니까 b가 나오겠죠. b가 4분의 1이네요. a, b, c가 다 완성되었고 x바가 2분의 1이 된다는 건 이렇게 두 개 뽑아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 뽑아서 2로 나눠야 2분의 1 되겠죠. 즉 0, 1이 나오던지 아니면 1, 0이 나옵니다. 0이 나올 확률 4분의 1 곱하기 1이 나올 확률 2분의 1 또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더해주시면 답은 4분의 1입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에가 오히려 더 쉽죠. 자, 모평균이 100, 모표준 편차가 32인데 크기가 n제곱인 표본을 꺼냈으니까 x바가 따라가는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는 n분의 32 분사는 그거의 제곱이죠. n제곱분의 32의 제곱이니까 n분의 32겠지. 자, 요거 표준화 시킬 건데 우리 원래 표준화 어떻게 시키냐 하면 x에서 평균 뺀 다음에 그때 이 시그마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지금 x바에서도 마찬가지죠. 평균 빼서 그때 이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데 그 평균이 100인데 벌써 100이 빠져 있는 거야. x바에서 벌써 100이 빠졌으면 그때 이 표준 편차로 나누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애들을 그때 이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n분의 32로 n분의 32로 n분의 32로 그러면 얘는 이미 z가 돼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가운데는 z로 바뀌었어요. n분의 32 분의 n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1분의죠. 32분의 마이너스 n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2분의 n 세제곱 똑같은 방법으로 32분의 n 세제곱일 거야. 그러면 n이라는 것은 크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죠. 마이너스 3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미 이것도 나와 있기도 하고
얘는 반드시 음수일 거고 얘는 반드시 양수일 거니까 가운데 있는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제 평균이 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라는 건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0부터 32분의 n 세제곱까지의 확률을 2배 한 그것이 0.9944다. 즉 반땡하시면 0부터 32분의 n 세제곱까지의 확률은 0.477이다. 0.477이가 되는 애는 여기 2이기 때문에 아, 요 놈이 2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4가 나오네요. 자, 6번입니다. 한 명의 이용시간 x는 이용시간을 x라고 했을 때 평균이 30, 표준편차는 시그마, 분산은 시그마 제곱. 25명을 추출하네. 걔가 따라가는 거 다시 평균 똑같고 30, 5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5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또 딱 같을 때가 아니라 작거나 같을 때니까 당연히 표준화 시켜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생략하겠어. 요거 표준화 했더니 마이너스 시그마 돼서 생략한다고 하고 있네. 자, 마이너스 시그마보다 작을 때 라는 건 그냥 시그마보다 클 때 라는 얘기인데 그건 0.5에서 0부터 시그마까지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여기 좀 잘 써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쁘게. 그래야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7번. 자, 모평균, 모표준 편차 크기가 100. 95% 신뢰 구간은 이거다. 95%라는 건 확률을 계산했더니 0.9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거 K가 1.96인 거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게 0.95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되는 거는 B-A만 하면 되죠. B에서 A를 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하는 거잖아. B-A는 결국 2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러면 이번엔 n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신뢰 구간은 CD인데 또 D 빼기 C라고 하는 것도 D-C도 2K, 아이고, C도 2K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잘 집어만 넣으시면 돼요. B-A는 2, K가 지금 뭐라? 이게 K인 거다잉. 1.96, 왜 0.96? K 이거 잘못 썼죠? 뭐라 그래. 어차피 약분되니까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얘도 잘못 썼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루트 n분의 루트 n이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10분의. 자, 여기서의 시그마는 뭐냐면 모 표준 편차다.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야. 아, 선생님 x 바가 따라가는 거 표준 편차 따로 있잖아. 이건 아니야.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서의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야. 자, 이 K의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잊지 마시고 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얘는 S라는 애예요. 얘는 시그마 X 바가 아니에요. 이거 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어져 있으면 걔를 넣는 거죠. 표본 표준 편차는 얼마야? 라고 하면 그건 대신 넣을 수 있는 거지만 X 바가 따라가는 평균하고 분산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얘 넣지 마세요. 강조. 자, 그 다음 3분의 2 2K 루트 n분의 지금은 얘는 크기가 그냥 n인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표준 편차 10. 자, 약분합니다. 2 지우시고 1.96 1.96 지우시고 이거 1이니까 어차피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서 2분의 3 크거나 같다 루트 n분의 10. 잘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해서 계산만 해줬습니다. 8번 이건 뭐 VEX 플러스 3은 16이니까 4VX는 16이라서 VX가 4라서 시그마 X는 2.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10이래. X바는 10이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에서 99%의 신뢰 구간에서의 K는 2.58이네요. 이게 변동될 때가 있어요. 이거 2.58로 계산하면 계산이 들어오니까 3으로 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운 대로 하시지 마시고 시험 문제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맞춰서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K 2.58에 루트 N분의 얼마? 루트 N, 루트 36분의 6분의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 2죠. 보다 크거나 같고 띵띵띵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네요.